ADSP 3과목 기초 개념입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 시간이고요. 이 강의는 제가 다른 분산 분석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이면 이거 안 들으셔도 됩니다. 다른 거 공부하세요. 차라리 그 시간에. 이거는 정말 뭐 기초 개념 자체가 나는 아예 없다. 완전히 바닥이다. 그래서 정말로 친절하게 기초 개념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여러분들의 수준에 따라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판별하셔서 알아서 건너뛰기 하고 이건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본 개념을 이해하시는 분들이면. 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앞서 이제 설명드린 회귀 분석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는데요. 회귀 분석은 뭐라고 그랬어요? 회귀 분석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회귀 추세선을 만들고 이러한 값들이 즉 오차 제곱합의 평균이 해소가 되는 지점으로 회귀선을 잘 그렸을 때 예측할 수 있는 다음에 x값이 어떤 값이 들어오더라도 예측할 수 있는 회귀 모형을 만드는 것, 회귀 함수를 잘 만드는 것, 회귀 개수를 잘 추정하는 것, 이게 회귀 분석의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뭐냐면 얘는 종속 변수가 아까 예를 들었을 때 어떤 예를 들었었냐면 여기에서 y가 연비라고 하는 게 있었고 이 독립 변수가 배기량이었어요. 자, 기억나시죠? 이 배기량을 가지고 연비를 추정하는 회귀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에서 y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거 종속 변수죠. 종속 변수고 x는 뭐예요? 독립 변수죠. 그죠? 그래서 독립 변수를 통해서 y를 추정하는데 여기에 있는 종속 변수 이거는 연비라고 하는 개념. 연비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연비라고 하는 건 숫자죠. 숫자. 숫자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는 뭐냐면 연속형 변수라는 거예요. 변수 자체가. 이 종속 변수는 연비라고 하는 숫자 연속형이다. 근데 우리가 추정하고 싶은 게 꼭 이렇게 숫자 값으로 명확히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코로나 예를 들었어요. 코로나가 얘가 음성이냐 혹은 양성이냐 음성이냐 양성이냐의 판단은 이진분류 판단이에요. 분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이거를 어떤 숫자 값이 정확히 나오는 게 아니라 얘는 코로나 걸렸어. 얘는 코로나 안 걸렸어. 음성이면 정상이죠. 양성 얘는 코로나 걸렸어. 이렇게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둘 중에 하나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에 걸렸냐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 양성 얘는 true고 얘는 false예요. 그렇죠. 음성이 나오면 더 좋은 거죠. false가 나오면 더 좋은 거예요. 코로나 진단에 있어서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했어요. 즉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y 종속 변수가 연속형 변수가 아닌 범주형 변수일 때 바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회귀 분석을 분류에 이용한 방법으로 이 한 줄에 제가 설명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분류에 이용한다? 이게 어느 거에 속하느냐, 양성이냐, 음성이냐의 두 가지를 분류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하는지, 여기에 속하는지를 분류하는 거예요. 그죠? 이 회귀 분석을 분류 분석에 이용할 때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 변수의 선형 결합을 이용해서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을 한다. 그러면 얘가 양성인지 혹은 음성인지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하는데 이거를 두 가지 형태로 딱딱 떨어지게 분리가 되나요? 사실 안 돼요. 그래서 뭘 하냐면 이걸 때 확률이 나와요. 얘가 코로나에 걸렸을 확률, 양성일 확률, 음성일 확률, 걸렸을 확률이 90%고 반대로 얘가 음성일 확률, 정상일 확률이 10%야. 이런 결과값이 주어지면 얘를 판단을 뭘로 하겠어요? 당연히 얘는 양성일 거야 라고 판단을 하겠죠. 바로 이 확률값을 도출해냅니다. 그래서 이 확률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진분류를 하게 돼요. 그게 분류 분석입니다. 그래서 종속 변수가 범주형 변수일 때 사용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범주형 변수는 숫자가 아닌 연속형이 아닌 카테고리화된 그룹, 그죠? 이런 형태들을 범주형 변수라고 부르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걸로 봤을 때 코로나에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혹은 이러이러한 데이터들로 봤을 때 여성이냐 혹은 남성이냐
이렇게 이진으로 분류할 때, 이 종속 변수가 범주형 변수일 때, 그룹일 때, 각 범주에 포함될 확률 값을 반환해서 분류하는 방법이 바로 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에요.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와요.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과 발생하지 않을 확률로 나누어서 예측을 합니다. 발생할 확률과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먼저 구한 다음에 90%냐 10%냐,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90%냐 안 걸릴 확률이 10%냐, 이거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단계가 더 들어가는 거죠. 네, 로지스틱 회귀 분석입니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죠. 계속 보죠. 종속 변수가 속할 수 있는 집단이 2개로 이진 분류가 기본이에요. 예. 요건 커서 키가 들어가서 그래요. 이진 분류가 기본이고 3개 이상의 집단을 분류하는 경우 이걸 다중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진 분류가 기본인데 양성이냐 음성이냐 뿐만이 아니라 얘가 어떤 집단 A에 속하느냐 B에 속하느냐 C에 속하느냐 이렇게 분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이걸 다중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독립 변수가 연속형, 독립 변수 요거죠. 요거는 연속형이지만 종속 변수가 범주형일 때 가능합니다. 만약에 독립 변수가 범주형일 경우에, 근데 내가 찾고자 하는 독립 변수 자체가 범주형이야. 그러면 얘를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얘를 더미 변수, 마치 연속형인 것처럼 변환을 합니다. 변수를 변환해서 사용을 하면 또 로지스틱 분석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독립 변수가 어떤 값을 가지든 상관없이 종속 변수는 확률 값을 가집니다. 그쵸? 아까 설명드렸죠? 90%야 10%야.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종속 변수는 항상 0과 1 사이의 값. 이 확률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거잖아요. 0.9, 0.7, 0.5, 그럼 50%, 0.7, 70%.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돼요. 이거를 오즈, 로지 변환, 그리고 시그모이드 함수 같은 개념이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0과 1 사이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확률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다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팝콘의 판매량과 뭐 범죄도시라고 하는 영화가 있다고 칩시다. 꼭 범죄도시가 아니어도 돼요. 어떤 영화가 있다고 봤을 때 팝콘 판매량이 많을 경우에 범죄도시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다. 자, 이런 예를 들어 봅시다. 범죄도시를 했을 때 팝콘의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범죄도시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러면 팝콘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영화를 좋아할까? 라고 하는 거는 이진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즉 1과 0과 1의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결과값은 또 좋아하던지 좋아하지 않든지. 근데 우리가 아까 뭐라 했어요? 확률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 확률이 뭐예요? 0과 1 사이의 값. 근데 0일 수도 10%도 있고 20%도 있고 여기는 50%를 넘어서 60%일 수도 있고 값이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속 변수가 범주형 변수인 결과는 범주형 변수의 확률값, 바로 이 확률값이 비대칭 형태의 비선형의 확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범주형 변수의 확률값이 비대칭 형태의 비선형 모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다 보면 문제가 결과적으로 얘가 0과 1 둘 중에 하나를 결국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바로 여기서 오즈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해요. 오즈란 성공할 확률이 실패한 확률 대비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로지스 회귀 분석에서 이걸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냐면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는 이 오즈를 사용해서 각 범주, 즉 얘가 여기는 범죄도시란 영화를 좋아해, 얘는 범죄도시란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 싫어해, 이렇게 둘로 나눌 때 분류될 요 확률 값이 얼마냐? 얘가 좋아할 확률, 예스일 확률, 예스일 확률이 70%, 노일 확률이 30%. 이렇게 이 확률 값을 추정을 할 때 오즈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는 거야. 오즈라는 건 공식으로 보자면 간단하게는 실패할 확률분의 성공할 확률이에요. 예를 들어 제비를 뽑아 4번의 성공을 하고 1번의 실패를 경험했다면 오즈는 1분의 4. 오즈비는 4예요. 즉 실패할 게 밑으로 들어가고 분모로 들어가고 성공할 게 분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오즈비예요. 근데 오즈비를 한 번 더 로짓으로 변환하는데 왜 로짓으로 변환하냐면 여기 나와요.
오즈를 살펴봤는데 오즈는 두 가지 한계를 가져요. 하나는 음수를 가질 수 없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확률값과 오즈의 그래프는 비대칭성을 띠는 대칭되지 않는다는 거야. 즉 0이면 0, 1이면 1, 이 둘 중에 하나로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좋아하느냐, 예스냐, 아니면 노냐 이렇게 이진으로 분리가 돼야 되는데 비대칭성을 띠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오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즈의 로그를 취합니다. 로그 오즈 하게 되면 로그의 1-p의 p. 자, 이게 뭐겠어요? 밑에 있는 1-p가 실패할 확률, p가 성공할 확률이겠죠? 그거에 로그 값을 취하는 거예요. 여기에 로그를 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로즈가 이런 비대칭의 함수였다면 여기에 로그 값을 취하면 선형으로 바뀌어요. 즉 비선형 모델인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비선형 모델이고 비대칭인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선형 모델로 선형 라인이란 얘기예요. 여기서 선은 라인을 의미합니다. 선을 의미해요. 직선 모델로 변환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로짓 변환이에요.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는 로짓 변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가셨죠? 예. 그래서 오즈가 필요하고 오즈의 로그 값을 구하는 바로 로짓 변환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진분류니. 이진분류. 둘 중에 하나로 얘냐 이거를 분류해야 돼서 확률값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확률값이. 그러니까 얘를 여기에 로그 값을 취해 가지고 선형 모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로짓 변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회귀 분석을 살펴봤지만 회귀 분석은 말 그대로 연속형 값이에요. 그래서 미지의 x값이 모일 때 y값, 미지의 y값을 종속 변수의 값을 예측하는 연속형 숫자인 값을 예측한다는 거 보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뭐냐 숫자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확률 변수 몇 퍼센트야 모모가 일 확률이 몇 퍼센트야를 나온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진으로 분류하는 게 바로 회귀 분석이에요.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어디에 제일 많이 쓰이냐면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을 할 적에 지도 학습의 분류 분석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바로 이진 분류, 종속 변수가 이런 퍼센트로 나오고 값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확률 값을 도출하는 거다. 특정한 값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이게 이거일 확률, 이게 이거일 확률, 얘는 뭐 100%, 얘는 10%, 20%, 70% 이런 확률 값을 예측을 하고 확률 값을 가지고 기준으로 얘는 여기에 속해, 얘는 여기에 속해. 그러니까 양성일 확률은 뭐, 음성일 확률은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분류할 때, 분류 예측일 때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단순 명료하게 설명드려요. 물론 이거보다도 로지스틱 회귀 분석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함수들 또 막 시그모이드 함수 이런 것도 나오고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방금 제가 설명드린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기본 개념만 알고 있으면 앞선 회귀 분석과 이렇게 다르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중요한 거는 결국 차이점이 뭐냐. 일반 회귀 분석과 차이점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종속 변수가 값으로 추정의 연속형이 아니라 범주형 변수다라는 거야. 집단이라는 거야. 범주형 변수. 남성이냐 여성이냐 코로나에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얘가 좋아하냐 싫어하냐 이런 집단 종속 변수 내가 추정하고 싶은 게 집단인 경우에 로지스틱 회귀분을 사용한다. 그래서 집단이니까 결국은 뭐가 되냐? 얘를 분류에 사용한다.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개념만 머릿속에 안고 계시면 나중에 로지스틱 회귀분석 볼 적에 그렇구나라고 해서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자, 이상으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